최근 일본의 여러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저예산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품에서 발화되는 감정도 옅어서 오타쿠와 일반인 사이의 컨텐츠 소비 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 견해는 앞선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는지 또 못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세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먼저 일본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비싼 배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값싸게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어떻게든 아시아에 접목시켜서 영화라는 장르에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층으로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뜯을 수 있을까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벡터값이 다른 셈입니다. 그냥 CD 한 장을 사면, 게임팩 하나를 사면 아무런 추가 요금이 필요 없었던 과거 좋은 질의 비디오 게임들과 게임하는 기분만 느끼는 가챠 게임을 비유하자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 이유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양산화. 분기별 추천 작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즌별로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중 인기를 끄는 것은 반드시 투자를 많이 받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마치 라면, 면 뽑듯이 생산을 계속 던져보고 그 중에 히트하면 히트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질적인 요소보다 양적인 요소에 더 치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적어졌다. 인기 있는 만화, 라이트 노벨, 게임을 원작으로 해야 복합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볼 시청층을 끌어올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또 원작을 구매해줍니다. 이 선순환, 그리고 이 약발이 끝나면 이번엔 또 이 전체 판권을 빠칭코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리스크를 절대 안고 가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 판매에 더 중점을 둡니다. 아크릴 스탠드, 피규어, 포스터 이런 것들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스토리의 당위성, 정합성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굿즈를 선보이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건담 데스티니 극장판에선 전혀 스토리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로봇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변신의 일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인재들을 끌어모으기가 힘듭니다. 일본의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소설 작가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주 블랙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유명 시나리오 라이터인 마에다 준마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채 400만 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꽤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게 거짓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언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다들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럴 법한 수치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 숏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숏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려면 2-3시간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임 한번 하려면 게임 파일 받고 패치 파일 받고 다이렉트 X, 언어 패치 생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돈만 내면 딸깍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마음 편히 즐기고 싶으니까. 소비 방식이 변한 겁니다. 제작사는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끌 수 있는 스토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웹툰, 웹소설 시장도 용두사미 형식이 많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단 이런 만화, 게임, 소설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현재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다들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사회 시스템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즉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팀장, 과장, 부장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개개인의 역량은 약해지고 사회 시스템은 AI, 즉 인간보다 더 낮은 코스트에 더 우수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더욱더 서로 간에 이해하는 힘이 약해질 겁니다. 이제는 멍멍이 고양이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찍이 오타쿠는 인간 관찰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현실의 시뮬라크르기 때문에 현실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애니메이션도 잘 만듭니다. 하지만 자꾸 애니메이션과 게임만 본 사람이 다시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열화판이 열화판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만화책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후계자 후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는지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굳이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능력이 없어서, 패기가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더 이상 옛날 지브리의 형식, 그 깊은 사람을 사고하려고 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더 복잡한 심리를 꿰뚫으려고 하는 그 벡터 값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